2026년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에너지, 통화, 그리고 AI 패권을 둘러싼 위기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글로벌 권력 투쟁, 그 실체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2020년의 지정학적 발화점. 우리가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잡을 시간은 바로 2020년 초인데요. 이때 전 세계적인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1월 28일 미국이 중동에 항모를 보내자 이란이 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죠. 다음 날 바로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어버리고 결국 2월 말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정말 단 몇 주 만에 군사행동이 현실이 된 거예요. 당연히 글로벌 시장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전 세계가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미사일 공격이 이 모든 군사적 긴장감이 사실은 더 큰 그림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어느 군사시설을 공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그 진짜 전쟁이 뭔지 한번 보죠. 바로 경제 패권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 그 물리적인 충돌은요,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수면 위로 드러난 하나의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통화 패권입니다. 특히 미국 달러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싸움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전 세계가 쓰는 달러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사실상 쥐고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경제 제재인 거죠. 결제 시스템을 딱 막아버리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특정 국가나 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뭐였죠? 세계화, 그리고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고 에너지는 러시아에 기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대세가 됐고 너도 나도 국방비를 늘리고 있죠. 이제 모든 나라가 다른 무엇보다 자국의 경제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로 완전히 접어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 바로 탈달러화를 막는 겁니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선제 타격하는 건요, 단순히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 길목을 차단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중국의 원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더 중요하게는 중국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 CIPS의 확장을 원천 봉쇄하려는 거죠. 결국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써야만 한다는 공식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키면서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절시키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종류의 패권 경쟁은 당연히 또 다른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 바로 AI 기반의 군비 경쟁입니다. 전장에서도 엄청난 기술 혁명이 그야말로 불붙고 있는 거죠. 딜로이트 보고서의 이 문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장 투입 속도.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된 거예요.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갖는 걸 넘어서서 누가 적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그 기술을 실제 전장에 투입하느냐. 이 속도의 싸움이 이제 모든 것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 경쟁에 얼마나 많은 돈이 쏟아부어지고 있는지를 이 숫자가 보여주죠. 무려 58억 달러. 이게 2029년까지 미국의 항공우주랑 방산 분야에서 AI에만 투자될 걸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2025년에 비하면 3.5배나 늘어난 수치예요. 이건 투자의 규모나 속도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걸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AI가 구체적으로 국방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이제는 모든 게 AI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휘 통제, 인간과 기계가 한 팀이 돼서 훨씬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결정을 내리고요. 자율 시스템, 그러니까 드론이나 무인 전투기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이죠. 심지어 임무를 계획하고 실시간으로 충돌을 피하고 타겟을 정하는 것까지 AI가 알아서 합니다.
투자의 초점도 당연히 바뀌고 있어요. 낡은 구형 플랫폼이 아니라 바로 이런 차세대 AI 역량에 돈이 몰리는 거죠. 이제 AI 기술 도입 속도 그리고 이 자율 시스템의 발전 수준이 국방 예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AI는 현대전의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는 국가 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죠. 네 번째 섹션에서 볼 것처럼 이제 이 싸움의 최전선은 바로 기업으로 옮겨왔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거의 12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바로 인터랙티드 브로커스라는 한 회사가 미국의 제재 규정을 어겨서 물어낸 합의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팍, 그러니까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라고 부르는 곳의 힘이죠.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가 바로 이겁니다. 2차 제재. 이게 뭐냐면요. 제재 대상이랑 직접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의 기업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은 우리 회사가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당해서 글로벌 금융망 접근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험난한 환경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해외 자회사까지 전부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요. 둘째, 화물 확인과 선박 확인 절차를 정말 꼼꼼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서류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위성 데이터나 선박 추적 시스템까지 동원해서 이 화물이, 이 배가 정말로 제재 대상이랑 관련이 없는지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실사나 리스크 평가, 감사도 강화해야 하고 내부 고발 채널도 활성화해야겠죠. 이 모든 건 최고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조직 전체에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인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 마지막 섹션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2026 전략 플레이북입니다. 분야별로 한번 보죠. 먼저 에너지. 중동의 공급망이 불안하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북미나 남미 쪽 에너지 자산에 투자하는 기회를 볼 수 있겠죠. 국방 분야는요? 당연히 AI 기술이나 차세대 플랫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낡은 시스템들이 도태될 리스크도 함께 관리해야 하고요. 금융 쪽에서는 달러 유동성을 든든하게 확보하고 금 같은 자산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치해야겠죠. 물론 2차 제재 리스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이제는 무조건 복원력이 최우선입니다. 거래 상대방을 철저히 확인하는 KYC 절차도 강화해야 하고요. 이렇게 각 영역별로 기회와 리스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투자 테마는 이런 것들입니다.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방산, 항공우주 기업들의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될 거고요.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도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다시 주목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가능하게 하는 AI, 사이버 보안 기업들, 예를 들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곳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런 산업들의 필수적인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이른바 곡괭이와 삽 같은 기업들에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테마들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만들어내는 아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질서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전략은 과연 다가오는 2026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투자자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리더분들이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